확실한 청약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불안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9년, 2030년에 입주할 아파트를 기다리는 것보다 2026년 정도에 입주해서 28년 정도에 양도세 없이 매매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는 날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게 되었는데요.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LH가 파주 운정 주상복합 부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 사전 청약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사전 청약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 운정 3지구 사전 청약 주상복합 부지에 대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LH가 주상복합 부지의 시행사와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주상복합 부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행사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정부와 시행사의 무리한 개발로 인해서 피해는 사전 청약자들이 일부를 부담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전 청약은 사실 처음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H에서 직접 진행하는 공공분양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연기 이슈 외에는 LH라는 공기업 특성상 신뢰도가 높았지만 민간 사전 청약은 민간 기업이 계약금을 포기를 해버리면은 LH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그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를 안게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입주 기간조차도 일반 청약에 비해 턱없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집값 상승에 분노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결국은 민간 사전 청약은 취소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파주, 운정, 주상 복합부지 3, 4부지는 계약이 취소되었고 이어서 1, 2부지와 5, 6부지가 계약 해지에 직면하게 되었네요. 지금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에 맞춰서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실거주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의 이사를 계획을 하고 계셨을 건데요. 그리고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는 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2022년에서 2023년에 부동산 폭락기에도 좋은 매물을 잡지 못하고 보고만 있어야 했죠. 아마 1, 2부지와 5, 6부지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피해 해결 방안은 3, 4부지 때와 같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로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 이관이 될 거고 입주 시기는 늦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분양가도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채로 사전 청약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구매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량기 마을 매수는 현재 불가능하지만 초롱꽃 마을, 힐프와 해오름 마을 등 그 입지는 그 주상복합 부지보다는 조금 떨어져도 적정한 가격의 매물들은 많거든요. 현재 시장이 소강 상태라서 괜찮은 매물들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사전 청약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개발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상업시설의 이익 극대화입니다. 주상복합 부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쪽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업시설에서의 이익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상업시설 분양시장은 역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상업시설 전체를 함부로 쓸 수 있게 랜드마크를 기획을 해서 대기업을 끌고 들어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호실별로 이제 분양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는 상업시설로는 수익을 얻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시행사가 아니라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시행사가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시행사의 이익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더 크게 책정을 해야 되지만 건설사는 건설 이익만 봐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건설 호황기 때는 건설사는 이런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겠지만 현재 건설 경기에 돈을 막 돌려야 되는 건설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설사들은 꽤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 LH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요즘 LH 매입인데 공공분양 사업처럼 LH가 직접 사업자로 나서는 겁니다. 뭐 계약 포기로 인한 위약금을 사업 이익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해주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파행으로 가는 모양새네요. 운정역 주변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허허벌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이나 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스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